자영업자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현장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니까 말입니다. 예. 뭐 주말에 가보면요. 제가 있는 여기 문정동 법조단지도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점심 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지 점심을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지금 자영업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위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진짜 많아졌는데 최저임금은요. 9,800원대가 될 거다 하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9,800원대가 될 거다. 결국은요. 9,620원 빨간색입니다. 9,620원이 9,800원이 된다는 거예요. 2% 정도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2%.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죽겠어요. 진짜 죽겠는 게 예, 왜 이렇게 또 2%를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게 근로자위원들이 쉽게 말하면 26.9% 올려달라. 12,210원을 올려달라. 26.9%잖아요. 9,620원을 12,210원 26.9%를 올려달라.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는 바싹 쫄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경영자청은요. 올리지 마라. 동결해라. 9,620원이 올해도 9,620원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타당하다고. 예. 실제 말입니다. 실제 경영계에서는 올리면 안 된다. 0%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0% 가야 된다. 지금 0%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0% 가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로자위원들은요. 예, 그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은 절충점을 찾을 텐데 그 절충점이라는 게 결국은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올린다는 이야기가. 왜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느냐. 절충점 자체의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하고 제가 진짜 들여다봤습니다. 예, 들여다봤어요.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말입니다. 결국은 노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졌고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고요. 여기에다가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 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다가 취업자 증가율까지 포함을 시키거든요. 취업자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까지 포함을 시키면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2% 안팎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 안팎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괜찮겠느냐 이거죠. 괜찮겠느냐. 예, 경영계가 요구하는 9,600원이 정답인데 이게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니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최저임금이요. 진짜 충격 많이 줍니다. 저는 최저임금 올리는 사람들이 예,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 말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요. 자영업자들에게 임금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미치지만요. 적어도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28개 법령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200개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28개 법령 안에는 200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이것을 올리면 당연히 실업급여 인상 이거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최저임금. 뭐 이게 1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일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노역하는 거 계산하는 거 이게 뭐 강제 노역 있잖아요. 법원에서 결정한 그런 것도 여기 이걸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200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자영업자거든요. 왜?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에 적어도 말입니다. 17%에서 20%를 차지합니다. 17%에 20%. 그리고 종사하는 사람이 뭐 650만 명까지 됩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을 시키면 650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에 생각을 해보면 거의 말입니다. 30%에 가까운 30%. 엄청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게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자영업자 벌이가 시원찮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벌이는요. 2021년에 연소득이 여러분 2천만 원이 깨졌어요. 1952만 원입니다. 한 달에 162만 7천 원밖에 못 벌어요. 한 달에 162만 7천 원. 이게 여러분 동결을 시켰을 때 말입니다. 동결을 시켰을 때 월급으로 따지면 201만 580원이잖아요. 201만 580원. 동결을 시켰을 때 9,620원이 됐을 때 월급이 201만 580원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2021년 연평균 버는 게 162만 700원이에요. 7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영업하지 마라. 자영업자들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우리나라 사회는요. 왜 그런지 말입니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밖에. 우리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건면하고 성실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솔선수범이 이 지도자들의 덕목이었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실천을 했거든요. 건면 성실하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솔선수범이 아니에요. 솔선수범인데 그 솔선수범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가면서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건면하고 성실하지도 못해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전 위원장인가요? 그분은 매번 지각했다잖아요. 매번 지각했다. 솔선수범이 안 돼. 군림하는 군림. 나는 국민권익위원장이야. 군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나라가 이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몇몇 머리에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가 꽉 박혀있는 몇몇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최저임금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대기업의 최저임금이나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다르게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한다. 이것도 저는 좀 어렵다. 오히려 낮추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별로 좀 다르게 한다. 그러면 한 곳으로 몰리거든요. 우리나라는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해서요.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별화시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이게 외국인 노동자하고 내국인 노동자하고는 저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로 차별화하면 힘든 일에는 이게 외국인들이 가니까 그건 최저임금 적게 받으니까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똑같이 최저임금을 주는 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가는 것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들은 진짜 폭망합니다. 앞서 제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 했는데 그 어려운 핵심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일반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3억 3,220만 원이에요. 다중채무자,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죠. 그 다중채무자의 빚은 4억 1,636만 원. 장난 아니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최저임금까지 올려요. 안 그래도 이자 올린다 해서 불안한데 최저임금까지 올린다고 하면 빚내서 줘야 됩니다. 물론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빚내서 월급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못 버틸 거예요. 올해 못 버틸 거라 봅니다. 전 자영업자들이 계속 줄폐업한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빚이 이렇게 많은 데다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면 당연히 말입니다. 부채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1,033조 7천억 원이잖아요.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위기다, 어렵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신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제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대한민국의 정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충효라는 기본적인 어떤 근간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실천 전략이 근면성실하고 솔선수범해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국가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 거거든. 충효는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효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근면성실이나 근면성실한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그것도 무너진 것 같고요. 솔선수범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발 우리 정신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 오늘도 한번 해봅니다.